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미래체험관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이란 무엇이고 자원순환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배출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배출된 쓰레기가 어떻게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안녕 친구들, 내 목소리가 들려? 난 항상 너희 곁에 있는데 내가 누군지 맞춰볼래? 힌트를 줄게. 나는 가볍고 튼튼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할 수 있고 다양한 색상으로도 존재해. 맞아, 난 플라스틱이야. 반가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 각종 생활용품부터 비행기, 우주에까지 우리가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어.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못하는 건 없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지 않아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대. 플라스틱이 올바르게 분리배출되지 않으면 바닷속으로 흘러가.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닷속 물고기들은 플라스틱이 먹이인 줄 알고 먹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가 너희 식탁에 올라가기도 한대. 정말 끔찍하지?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물건을 덜 사고 산 물건은 오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 꼭 필요한 물건만 샀다면 사용 후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이 순환되도록 해야 해. 자, 동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마크가 하나 보이는데 이 마크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마크인데요. 이런 마크,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뭐 과자 봉지라든지 라면 봉지, 그리고 여러 가지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에 이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표시이거든요. 자, 그러면 재활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물건을 버리지 않다 보니 땅에 묻거나 불에 태우는 처리 비용도 당연히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땅에 묻거나 불에 태우지 않기 때문에 환경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겠죠? 이거를 소비라고 합니다. 소비를 하고 나면 또 쓰레기가 배출되겠죠? 이 배출된 쓰레기는 시나 기관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간 쓰레기는 공장으로 가서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원은 다시 공장에서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자원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은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초록별 지구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에서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도 자원순환은 꼭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용할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보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원순환은 꼭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서울의 어느 한 광장 앞인데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두고 갔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있기 훨씬 전의 일이라 이렇지만 지금은 우리 시민들 의식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아마 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은 비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또 강이나 바다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살고 있는 비응항인데요. 정말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 있죠. 이렇게 바닷가에 밀려온 쓰레기들은 더 큰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더 멀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겠죠. 여기는 하와이와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 한가운데인데요. 지피지피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쓰레기 섬이라는 뜻이죠. 여기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거의 16배 정도나 되는 면적이라고 해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쓰레기들이 밀려와 있죠.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은 또 바다의 생태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데요. 물고기들이 이거를 먹이인 줄 알고 먹고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흘러나오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들을 우리의 식탁에까지 또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람들의 몸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을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여러 가지 질병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쓰레기를 정말 분리배출을 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각장으로 가서 35% 정도는 불에 태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65% 정도는 매립장에 가서 땅에 묻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에 묻어진 쓰레기들은 썩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이런 거는 썩는데 500년이나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주 쓰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도 450년 이상이 걸리고요. 금속 우리가 즐겨 먹는 참치캔도 100년, 그리고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도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유팩도 5년, 종이는 2개월에서 5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분리배출을 정말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군산의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군산의 쓰레기는 그동안에 땅에 묻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매립할 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자원순환 복합시설인 그린 에너지 센터가 2021년도에 오식도동에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그러면 쓰레기는 왜 소각을 하게 될까요?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폐기물을 태워서 열을 만든 뒤에 전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석탄이나 석유의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환경도 보호할 수가 있대요. 군산시 폐자원화 시설에서는 전기 생산 수익으로 매월 1억 5천에서 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폐자원 에너지 장점과 단점으로는 장점은 원료인 폐기물의 가격이 낮아서 경제적이고 화석 연료보다 환경오염 부담이 낮고 전기와 연료로 이용되어 수송과 저장이 쉽고 기후변화에 대응에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많은 처리 기술이 필요하고 기술과 연구 개발이 필요해서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소각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의 소각시설은 환경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은 일단 비운다, 그리고 헹군다, 그리고 나베를 뗀다, 그리고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 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판지 박스는 요즘에 택배 상자 많이 오고 있죠? 자, 그러면 거기 운송장이나 그리고 테이프 등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에 잘 펴서 접어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문이나 책 자료는 스프링이 달려있는 책이나 노트는 따로 분리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잘 펴서 말린 다음에 버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구르트 병이나 그 위에 플라스틱, 라면 봉지, 뽁뽁이, 스티로폼, 그리고 초록거리 캔, 병, 그리고 형광등 이런 것도 다 분리 배출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인 척 하는 쓰레기가 있어요. 색깔이 들어가 있는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리고 건축용 내유장제 스티로폼, 과일 포장재, 그리고 컵라면 컵밥 용기, 그리고 깨진 유리나 치킨 상자 속에 기름종이 이런 거는 재활용품인 척 하는 쓰레기인데 얘네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나 사기 그릇은 전용 마대 자루에 넣어서 버려주시고요.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면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면 종량제 봉투로 바꿔준대요. 그리고 보온 보냉팩이라든지 등산용 방석, 그리고 볼펜, 칫솔, 그리고 장난감이나 유모차 이런 종류, 노끈이라든지 기저귀, 화장지 이런 것도 재활용 용기에 봉지에 넣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에 분리 배출해 주시고요.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거, 계란 껍질, 딱딱한 과일 껍질, 생선뼈, 조개 껍질, 양파 껍질, 이런 뿌리 채소 이런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은 사료나 튜브 그리고 바이오가스 연료로 재탄생이 되는데요. 우리 군산시에서는 튜브로 100%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 감량화 가나다수 실천 운동은 가는 물건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남은 음식은 가져오기, 나는 음식을 먹을 만큼만 나눠 먹기, 다는 먹을 만큼만 준비해서 다 먹기, 수는 음식물 쓰레기에 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김치 국물이라든지 국물 같은 거는 따로 깨끗하게 꼭 짜서 배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재탄생은 종이나 폐지는 새로운 종이나 노트로 재탄생이 되고요. 우유팩이나 종이컵은 두루마리 화장지나 미용 티슈로 재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금속 캔이나 고철은 철근 강판이나 재활용 캔으로 재탄생이 되고, 빈 병은 유리 식기나 유리병으로 유리 블록으로 재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페트병은 부직포나 옷으로 재탄생이 되고요. 그 위에 플라스틱은 사출 제품인 플라스틱 의자나 보온 벽지 이런 걸로 재탄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이팩 분리수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종이팩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가면은 우유나 생수, 탄산수, 피자 교환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군산시에서는 소룡동과 수송동 주민센터 그리고 아리울 초등학교에 종이팩 분리수거기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팩 폐건전지는 우유팩은 이렇게 두루마리 화장지로 교환을 해주고요. 폐건전지는 이렇게 종량제 봉투로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재활용 자판기는 외국에서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독일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수병을 다 마시고 난 생수병을 하나 가져다 놓으면 새로운 생수 한 병을 먹을 수 있는 쿠폰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자판기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재활용 자판기를 놓아주게 되더라도 우리들은 거기를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팩을 가져다 버리게 될 경우에 그냥 젖은 채로 버리면 안 되겠고요. 잘 씻어서 말린 다음에 가져다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쓰레기 분리수거.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트병과 플라스틱은 안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붙어있는 상표와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을 제거한 뒤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여러 재질이 섞인 화장품병은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하거나 분리가 힘들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음료수병, 술병 등 유리병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활용을 위해 병 안에 이물질을 넣지 않고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만약 유리가 깨졌을 경우라면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깨진 유리뿐만 아니라 안 깨진 유리컵과 도자기 그릇, 거울까지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이렇게 따로 버려야 합니다. 자, 이건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유리병 재활용은 유리병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닐봉지와 스티로폼을 분리수거할 경우 안에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헹군 후 분리수거해야 하는데요.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활용이 아닌 종량제 봉투에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농산물과 축산물 등의 포장에 사용됐던 스티로폼이라면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붙어있는 테이프와 운송장, 상표를 완전히 제거한 뒤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집에 유통기한이 지나 묵혀둔 약의 경우는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약품은 적은 양으로도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가 아닌 동네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그럼 분리수거된 쓰레기들은 어떻게 재활용되는 걸까요? 먼저 종이나 폐지는 새 종이와 노트로 재탄생하고요. 우유팩이나 종이컵은 두루마리 휴지와 미용 티슈로 재활용됩니다. 캔과 고철은 철판과 강판으로, 빈 병은 유리병과 식기로 재활용됩니다. 또 페트병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 옷이나 부직포로 재활용됩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재활용되어 재탄생되는 것이야말로 재활용품의 진정한 의미일 텐데요. 제대로 알아야 재활용도 잘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함께 쓰레기 분리 배출과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실천하실 수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